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재한 교수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무릎 생활 그 아홉 번째로요. 아직은 이제 입원실 편이고요. 이제는 내가 운동할 시간, 인공관절 수술 직후에 재활 운동 알고 싶어요. 이런 제목을 갖고 오늘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수술이 잘 끝나는 것까지를 봤잖아요. 근데 인제 사실은 환자들이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수술이 끝난 다음에 우 운동을 어떻게 하냐가 그거가 걱정이 돼서 수술을 못 하겠다고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운동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인제 환자분들이 되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릎 구부리는 것이 엄청 아프다며요.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인공관절 후에 무릎을 애써서 구부리는 운동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수술이 끝난 다음에 무릎에 통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무릎을 잘 안 구부리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무릎이 굳는 거죠. 정상인들도 이게 매일 우리가 움직이니까 우리가 팔꿈치도 그렇고 모든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쫙 핀 상태로 한 10일 동안 생활하고 있으면은 이거 안 구부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항상 수술 후에 관절 운동의 범위는 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수술 후에 재활 운동을 얼마나 잘했냐가 아니고요. 수술 후에 관절 운동이 얼마나 잘 되냐라는 관점에서는 수술 전에 이 어르신이 얼마나 무릎을 잘 구부려셨던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무릎을 이렇게 잘 구부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무릎이 잘 구부러지는 거고요. 수술 전에 무릎이 잘 안 구부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구부러진다. 이런 경우에는 어 무릎이 잘 안 구부러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무릎의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으면 그다음에도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잘 구부러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수술 전에 가동 범위가 적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잘 안 구부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조심해 가지고 운동을 시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운동의 필요성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운동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인공관절이 어떤 사람이 제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냥 단순히 아프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아프고 무릎이 완전히 닳았고 근육이 마르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저해가 될 때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다 나왔잖아요. 아프고 근육이 마르고 일상생활에 저해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수술하는 목적은 뭐냐면 절대로 정상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무릎이 이렇게 그냥 신이 주신 대로 그냥 부모님이 주신 대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안 아프고 걸어야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아프고 걷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인공관절 수술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면 수술 후에는 열심히 다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운동을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 방해가 돼요. 우리가 인제 전문 용어로는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악순환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절염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면 우리가 못 움직이게 되잖아요, 수술 전에. 수술 전에 못 움직이면 인제 근력이 약화가 될 수밖에는 없잖아요.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못 움직이니까. 그러면 무릎으로 가는 부하가 세지면서 통증이 더 악화가 되고 통증이 있으면은 거동이 많이 못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못 움직이면 다시 근력이 안 좋아지게 되고 근력이 안 좋아지면 통증이 안 좋아져요.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통증이 있더라도 약을 먹으면서라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약간 붙게 되고 통증이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움직임이 많아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시는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수술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야. 아프다고 안 움직여 버리면은 근육이 마르게 되고 근육이 마르게 되면은 이것은 통증으로 다시 이어져서 계속 거동 불편되고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프셔도 움직이셔야 된다. 두 번째, 운동을 안 하게 되면요, 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다 늙어갑니다. 우리 몸의 조직들이. 그리고 한번 손상을 당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흉터 조직으로 낫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신경이 끊어져서 이었다, 뭐 혈관이 끊어져서 이었다, 근육이 끊어져서 이었다, 이런 수술, 인대가 끊어져서 이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찢어진 부위는 흉터 조직으로 남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흉터 조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혈관도 다시 통하게 되고 신경도 다시 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손상을 당했는데 자기 조직으로 붙는 거는 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뼈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은 심지어는 정상으로도 돌아올 수, 이론적으로는, 물론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정상으로도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우리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정상적인 우리 뼈 구조는요, 구멍이 좀 이렇게 뚫려 있지만 어느 정도 중간중간 뚫려 있는, 우리 지금 먹는 거에다 비교해서 그런데 어머님들이 우리 사골을 국 같은 거 끓이면 사골이 좋은 거는 아주 밀집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골다공증 있는 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골 구움 중간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품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뼈도 이렇게 젊었을 때는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있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숭숭숭숭 더 커져 있죠. 이렇게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다공증, 공기주머니처럼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정상 범위를 요 하늘색 범위라고 보면은 우리가 좋은 거는 초록색이고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빨간색인데, 보통은 이 T 점수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5에서 골다공증으로 보통 진단을 내리거든요. 그 정도 이하면은 이제 약을 먹게 되거나 이렇게 치료 주사를 맞게 되거나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4.5까지도 내려가 있잖아요. 아주 심한 골다공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건, 뼈라고 하는 거는 항상 만들어진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것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뭔가 만들어지면 또 일부 또 오래된 세포들을 없애버려야지 또 만들어지고 또 없애주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이 돼야 되는 것이 뼈의 구조에서 좋은 법인데,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폐경기성 골다공증이 있고 하나는 노인성 골다공증이에요. 이 폐경기성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이 만들어지는 거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들었으면 10개만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10개를 만들기는 하는데 이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15개, 20개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뼈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것이 이제 폐경기성 골다공증이에요. 노인성 골다공증은 그야말로 만들어지는 것도 시답지 않고, 그래서 없어지는 것도 시답지 않지만 워낙 만들어지는 거가 시답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골다공증이 갖고 있는 뼈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것이 골다공증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골다공증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뼈에 자극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나이가 90, 100살이라도 뼈가 만들어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한다고 제가 환자들한테 맨날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환자들을 막 이렇게 몽둥이로 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지면으로부터 충격이 흡수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뼈가 만들어지는, 새로 생성되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이게 월요일 날은 제가 오전에 외래를 보고 와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보면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귀가 밝으신 편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환자를 많이 보면은 아무래도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다소 좀 목소리가 약간 쉬어 있더라도 듣기 좀 싫더라도 목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용에 집중하셔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운동을 하면 아까도 근력이 좋아져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좋아지는 것처럼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골다공증도 같이. 근데 우리가 운동 같은 거 할 때요. 수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신 운동이라서 굉장히 좋지만 무리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충격이 가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영 같은 거는 골다공증에 유리한 운동은 아니에요. 수영은 우리가 근력이 강화되고 전신 운동하는 운동 입장에서는 수영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그리고 자전거도 걷는 거보다는 덜해요. 자전거도 페달을 밟기 때문에 수영보다는 조금 더 자극이 되긴 하지만 걷는 운동보다는 골다공증이 심해지진 않으니까 좋아지진 않으니까 걷는 운동이 사실은 골다공증에는 제일 좋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근력이 약화가 되잖아요. 근력이 약화가 되면 무릎에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머님들 제가 항상 인공관절 수술해야 되는 시점이 뭐라 그랬어요? 무릎에 관절이 다 닳고 무릎에 통증이 있는데 걷다가 다리가 휘청하는 느낌이 있다고. 그렇게 휘청하는 느낌 때 중심을 잡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휘청할 때 넘어져 버리면 그때는 바로 고관절 골절이 엉덩이 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50%예요. 너무 무섭죠. 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고관절 골절은 안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환자들 보면은 이제 통증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력이 있어서 이렇게 휘청하면서 넘어지면서 발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오른쪽에 보면 이 환자들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부러져서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 환자 한번 무릎을 보자는 거예요. 무릎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가 붕 떠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떠 있는데 반면에 오른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뼈랑 뼈끼리 완전히 닿아 있죠. 그냥 통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빨리 인공관절을 수술했으면 저런 고관절이 부러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겠죠. 근데 고관절이 이 무릎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관절염이 있고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휘청하고 넘어지니까 고관절 골절이 부러지게 되는 건 거예요. 골절이 일어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뭐 제가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뭐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해서 버틸 일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빨리 운동을 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관절 그러면 수술 후에는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 전에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정상인이잖아요. 좀 늙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들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인공관절 바로 수술한 다음에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를 자르고 수술하는 건데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후의 운동 방법은 무엇이냐. 특히나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병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선생님 뭐 도수치료 꼭 해야 돼요. 뭐 근력 운동 뭐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반찬이에요. 반찬. 내가 반찬을 뭘 먹을까 하는 거고 실제로 국이 뭐냐 밥이 무엇이냐는 거 밥이 뭐냐 국이 무엇이냐는 거는 하나는 근력 운동이고 하나는 관절 운동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내가 뭐 소세지 반찬을 먹었니, 내가 김치를 먹었니, 아니면 나물을 먹었니, 아니면 고기 반찬을 먹었니, 뭐 생선을 먹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중요한 밥하고 국은 하나는 근력 운동, 하나는 관절 운동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은 뭐 걷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실내 자전거 있잖아요. 그 물리치료실 내려가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테고, 관절 운동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CPM이란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 하면은 아무래도 무릎을 구부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관절 운동하는데 유리하죠. 근데 사실은 근력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아프다고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고, 관절 운동을 하면 특히나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의정 사태가 있어서 불행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의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한 다음에 뭐 일주일 정도 입원하게도, 좀 빨리 퇴원하는 병원은 3일에서 5일, 조금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하고, 좀 늦게 퇴원하는 경우는 2주, 3주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데가 없어요, 전 세계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당일 수술하고 당일 퇴원하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날 퇴원하든지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뭐 미국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엄청 강해가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냐? 그렇지 않죠, 사실은. 누구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다 비스름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병원의 의존도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에 너무 매달려 있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는 학원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학교도 되게 잘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여기 가서 할 수도 있고 저기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것들은 스스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저희 병원은 이런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당일에는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 수술 후 이제 1일 같은 경우는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걷는 거, 2일째는 걷기, 무릎 구부리기를 시작하고, 3일째부터도 쭉 시작해서 4일째는 자전거 타기 시작하고, 그래서 7일째는 걸어서 퇴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운동 재활 치료실이 있긴 한데, 저건 이제 과거에 국가과제로 이제 해당이 해서 했었고, 지금은 저것도 여전히 있는데 국가과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과제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기에서 운동을 못 하는데, 물리치료실에서 저 위에 것들대로 저희는 운동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일반적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걷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걷는 거는요, 근력도 키울 수 있죠. 그다음 우리가 서 있으려면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균형 감각을 또 키울 수 있습니다. 또 걷는 운동에 저는 찬양론자인데,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고유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고유 감각이 뭐냐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제가 눈을 딱 감고 내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는 못 가도 대충 저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고유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오감을 포함한 모든 감각들을 갖다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특히나 밖에서 걸으면은 어디서 번쩍거리면 쳐다도 보고, 그다음에 소리가 나면 저기 쳐다도 보고, 앞에서 오는 사람도 피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고유 감각을 회복시키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고유 감각이 떨어져요. 모든 감각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평지만 많이 걸으세요 그러면은 근력이 또 좋아지죠. 균형 감각도 좋아지죠. 이런 고유 감각도 좋아지죠. 아까 보너스를 뭐라 그랬어요? 골다공증도 같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걷는 운동의 찬양론자인데,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워커를 갖고 이렇게 걷게 됩니다. 보시면 워커를 갖고 이렇게 걷게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좋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팔꿈치까지 이렇게 다 닿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팔꿈치를 띄고 이렇게 손으로만 잡고 가면은 다리의 근육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시라면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시고, 이것이 자유로워지면 이렇게 이 환자처럼 우리가 걷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보면 약간 병정놀이 하듯이 걷고 계시죠. 저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저렇게 신경을 써서 걷지를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릎을 안 펴고 이렇게, 우리 마치 이렇게 로봇 걸어가듯이 이렇게 무릎을 안 구부리고 걸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뻗정다리로 걷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애써서라도 무릎을 높이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가 제식 훈련 받듯이 무릎을 높이 올리면서 걷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지금 이분 보시면 이제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절대로 슬리퍼를 신고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입원해 계신 환자들이 슬리퍼 신고 맨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상인들도 슬리퍼는 직직직직 끌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고 걷는 보행하고 슬리퍼를 신고 걷는 보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슬리퍼보다는 운동화를 꼭 신고 걸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실에 가면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는데, 자전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다공증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고유 감각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리에 앉아서 타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근데 자전거는 사실은 잘 타셔야 돼요. 잘못 타시면 안 타니만 못 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비트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무릎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요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볼 때 보면 구부렸다 폈다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짐자전거, 옛날에 아저씨들 짐자전거 타듯이 하면 이렇게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트는 운동을 하면서 무릎을 구부리게 되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옆에서 안장을 또 충분히 올려야 돼요. 이건 제가 직접 타는 모습을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안장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지금 구부러질 때 최대한 구부러지면 마치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만큼 120도 정도로 구부러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무릎이 쫙 쪼그라들잖아요. 보시면 다시 제가 한번 볼까요? 이게 최대한 구부리게 된 건데 지금 보면 엄청 구부리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최대한 폈는데 90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올바르게 타는 거를 보여주시면 최대한 구부렸을 때 한 90도 정도? 근데 펴질 때는 거의 완전히 무릎이 펴지다시피 하잖아요. 이 정도의 안장 높이가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안장을 높이를 적절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세요. 구부러지는 게 이렇게 90도 정도만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앞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다리를 벌린 상태로 짐자전거처럼 타게 되면 이렇게 무릎을 비트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바른 자세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제가 무릎이 지금 자전거에 거의 붙어서 다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무릎이 이렇게 자전거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이렇게 붙어서 다니는 느낌으로 가야지 올바른 자전거 타기예요. 이거는 그 요즘은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밖에서 사이클 같은 거, 뭐 산악 자전거 이런 거 그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동영상에서도 보면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안장을 충분히 높이 올리고 그 다음에 무릎을 붙여서 타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를 알고 계셔서 근력 운동보다는 사실 관절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하는 거가 더 도움이 되고요. 관절 운동은 좀 덜 아프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이런 CPN 기계라는 것이 있어서요. 이 기계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각도를 뭐 30도로 했다, 60도로 했다, 90도로 했다, 120도로 했다 그러면은 그 무릎이 다 구부러지게 이렇게 저절로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환자들이 그 물리치료실 갔다 와서 "선생님 저는 오늘 다 구부렸어요. 기계로는 다 나온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기계로 설정되어 있는 게 120, 130도로 설정되어 있는 게 맥시멈이거든요. "다 구부러진대요." 이러면서 좋아서 오시는데, 그러면 제가 참 재수없이 찬물 끼얹듯이 제가 한마디 해요. "거기서 한 30도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기계로 하는 거는요, 우리가 스스로 무릎을 구부리는 거에서 30도 정도 빼야 돼요. 그래서 만약 기계로 내가 120도가 구부러졌어요. 그러면 내가 90도는 구부릴 수 있겠구나. 기계로 90도가 구부러졌어요. 그러면 한 60, 70도 구부러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는 이런 기계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요 기계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환자들한테 많이 시키는 운동이 있어요. 맨날 제가 이거 1,000만 원짜리 재활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르쳐 주면서 얘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입원해 있을 때는 요거 이제 제가 서 있죠, 뒤에. 휠체어를 갖고 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요런 그 모서리 같은 데다 이렇게 박스를 대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휠체어를 타면 요렇게 앉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 손으로 요렇게 미는 거예요, 앞으로. 본인이. 최대한 요렇게 구멍 이렇게 구부리는 운동하죠. 그런 다음에 한 2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무줄 한번 이렇게 찍 늘린다고 고무줄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무줄이 찍 하고 있어야지 늘어나는 것처럼 이거를 갖다가 2분 정도는 쭉 아파도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가 한 1분 정도 풀고 쉬었다가 또 무릎을 구부리면서 2분 자기가 아픈 범위보다 조금 더 구부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린 다음에 최대한 맥시멈으로 자기가 한 다음에 후 내밀면은 조금 더 구부러지거든요. 우리가 맥시멈으로 구부러지는 그 상태에서 힘을 준 상태에서는 후 한번 내쉬면 조금 더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하면서 구부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제 앉아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앞으로 좀 더 아까보다는 조금 더 구부러졌잖아요. 그 다음에 풀고 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다시 또 2분 1분 정도 쉰 다음에 다시 2분 정도 좀 더 밀고 후 하면서 밀고 점점 2분 같은 경우에 보면 쉬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쉬잖아요.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더 구부러졌잖아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구부린 게 한 요 정도였다면 지금 요 뒷부분에 와서 지금 1분 정도 운동했는데 벌써 90도, 100도가 넘어가게 구부러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 매우 유리하겠죠. 그죠? 이거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너무 아픈 것도 참을 수 있고 정도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고 무릎 구부리는 것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집으로 이제 퇴원하셨잖아요. 집으로 퇴원하시면 휠체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집에 가면 바퀴 달린 의자 하나 정도는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범 보이잖아요. 이런데 모서리 같은 데에다 발을 대고 이렇게 손을 갖다 붙잡고서는 앞으로 당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면은 무릎을 다 구부릴 수 있죠. 요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냐면은요. 이렇게 본인이 이제 제가 이거는 그 세트로 만들어 놨는데 다리를 천천히 드는 거예요. 천천히 들고 남자들 군대에서 유격하듯이 완전히 이제 내리지 말고 다시 밑에 달랑말랑하게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서 이렇게 천천히 내리는데 밑에가 완전히 안 닿게 다리를 쫙 핀 상태에서 해야 돼요. 핀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완전 올렸다가 땅바닥에 안 닿은 상태로까지 만들고 다시 올리고 천천히 그다음에 다시 그다음에 깍지를 끼고 깍지를 밑에다가 꼈잖아요. 여기 무릎 근처에다 끼는 게 아니라 완전히 허벅지 밑에까지를 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무릎을 구부리는데 발목은 지금 밑으로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밑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발목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로 하잖아요. 발목을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발목 위로 하면서 그죠? 그래서 피고 다시 천천히 내리고 그래서 완전히 내리고 그러면 이게 한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환자들한테 얘기하냐면 발을 들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고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지 보여주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발을 들고 그 다음에 발을 한번 밑에다 천천히 닿지 않게까지 내리고 다시 발을 들고 밑에를 붙잡고 무릎을 구부리고 어떻게 해야지 보여주나? 구부리고 그 다음에 다시 피고 그 다음에 다시 내리고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로 하면은 이거가 진짜 구부리는 정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구부리는 정도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실제로 한 120도를 구부린다 그러면 이렇게 운동하면은 옆에서 보여지는 거는 90도밖에 안 구부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는 120도 이상을 구부리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90도만 구부려도 이건 120도 구부려지는 거다. 아까 CPM 같은 경우는 120도를 구부려도 그건 90도밖에 안 구부리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운동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걷는 운동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 타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무릎 구부리는 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 이 세 가지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 수술이 끝나자마자 일주일 이내에 다 해야 되는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듣고 나서 나중에 한번 되돌려 보면서요. 그 운동 방법을 적어를 하면 아주 그 수술 후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상적으로 지금 아직 수술을 안 하신 분도 아니면 과거에 수술하셨던 분들도 저 방법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거를 좀 잊지 마시고 나중에 다시 돌려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관절 운동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하면 인공관절을 하셔야지 아까처럼 고관절 골절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이제 제 앞에도 강의가 있으셨는데 저 다음에도 강의가 있대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갖다 짧게 대답을 하고요. 질문이 만약에 너무 많으면은 제가 맨날 하던 식으로 50분까지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안 되는 거는 그냥 바로 넘기겠는데, 그렇게 질문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빨리 끝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인공관절도 수명이라는 게 있나요? 당연히 수명이 있죠. 인공관절은 이론적으로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쇠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다 다르면은 이론적으로는 그 수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다 달아서 못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얘들이 비정상적으로 닳아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감염이 생겼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 이것 자체가 달아서는 아마도 100년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떨 때 빨리 닳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공관절은요, 걸어서 많이 닳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설명 못 해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인공관절은 빨리 망가지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콩콩 뛰는 거예요. 하루에 줄넘기를 1000번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쪼그려 앉는 겁니다. 방바닥에 하루에 1000번씩만 앉으시면 빨리 망가질 겁니다. 아마 3년이면 5년이면 망가질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오래 쓰고 싶으면은 방바닥에 절대로 이런 쪼그려 앉는 자세 있잖아요. 옛날 푸세식 화장실 자세. 그 자세를 거치기 때문에 방바닥에 앉지 말라는 거지. 선생님 저는 방바닥에 다리 뻗고 앉아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방바닥에 앉으러 내려가고 올라갈 때 닳는 겁니다. 그래서 방바닥에 앉는 거를 피하고, 만약에 걷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콩콩 뛰는 것도 피했다 그러면은요, 최근에 나온 보고들은 일단은 장기 추시가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저는 환자들한테 잘 써서 우리는 30년 이상 씁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쿼트 자세도 은근히 힘들어요 그러는데, 인공관절 하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절대로 스쿼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스쿼트를 하시려면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요, 미니스컷이라고 해서 옛날 쉽게 얘기하면 기마 자세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은 안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벌을 많이 서가지고 기마 자세까지는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이하로는 안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스쿼트 자세는 그냥 저 댓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슬리퍼를 신으면 쿠션이 없어 무릎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리에 무리를 안 주는 슬리퍼가 혹시 있을까요? 꼭 슬리퍼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은 중요한 게 뭐냐면 움직이려고 슬리퍼를 신는다는 거는 굉장히 미련하고 좀 별로인 얘기입니다. 슬리퍼라고 하는 거는요, 실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 실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많이 움직임이 없는 곳이에요.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슬리퍼, 나쁜 슬리퍼가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릎 건강을 생각하시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화를 신는 게 맞는 거고요. 슬리퍼는 쿠션이 있든 없든 공간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슬리퍼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쿠션은. 다만 연세 드신 분들이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을 때는요, 제가 꼭 두 가지 설명드립니다. 하나, 절대로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신지 마시라.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 천 슬리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쭉쭉쭉쭉 미끄러지는 천 슬리퍼 같은 것들은 피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슬리퍼를 갖다 신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양말 신지 마시라. 그다음에 미끄러지지 않는 슬리퍼 신으시라. 그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이 수영을 최근에 배우면서 발목에 무리가 가는데 발목에 무리 없는 스트레칭이 있나요? 아, 이게 항상 얘기하면 뭐냐면요. 뭐 수영 자체가 발목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이에요. 사실은. 안 가는 운동인데 수영을 하려면 이렇게 탕탕탕탕 물을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발목을 갖다가 이렇게 밑에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항상 스트레칭은 그 운동을 하는 쪽에 반대쪽으로 하는 게 스트레칭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스트레칭하고 꼭 같이 해야 되는 것이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운동 같은 거가 하는 거가 좋냐면은요. 우리가 계단 같은 거 난간 붙잡고요. 앞에만 이렇게 발을 대고요. 뒤꿈치를 이렇게 드는 운동도 하고 반대로 뒤꿈치가 이게 계단에 있으니까 떠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운동도 같이 하면 좋습니다. 대신에 이리다가 뒤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붙잡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집에서 뭐 한 칸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가 있다면 앞꿈치를 올려놓고 스트레칭을 할 때 발을 들기도 하고 뒤꿈치를 들기도 하고 거꾸로 이거보다 뒤꿈치를 내리기도 하고 하는 운동을 하시면 좋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항상 스트레칭에는 근력 운동이 같이 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종아리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거가 좋겠죠. 자, 인공관절 수술은 보통 노화가 원인이라서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일반적으로는요, 95% 이상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이 첫 번째 이유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나라에서는 90% 이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염증성 관절염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건선형 관절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루푸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것들, 심지어는 우리 혈우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감염이 돼가지고 무릎에서 고름 나왔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연골을 싹 다 녹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염 때문에 생겨서 관절염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옛날에 무릎을 다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절 안에 뼈들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런 외상성 관절염 혹은 외상 후 관절염 때문에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는 20대도 했거든요. 근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왜 했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주 심한 사람은 20대에도 거의 못 걷게 돼요. 그럼 옛날에는 이렇게 뻗정다리 수술을 했습니다. 20대, 30대들은요. 근데 요즘은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인공관절도 잘만 쓰면 아까 그랬잖아요. 20년, 30년씩 쓴다 그러니까 인공관절로 수술하는 경향이고요. 또 한 명은 제가 뭐 때문에 수술했냐면 백혈병 같은 거가 있으면은요. 아니면은 무슨 이식 같은 거 한 애들이 있으면은요. 스테로이드 이런 면역 억제제를 먹는데 그중에 스테로이드를 먹어서 이 뼈들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괴사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수술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는 가장 흔한 경우는 뭐 퇴행성 관절염이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뭐 외상성 관절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가 아주 젊더라도 이런 무슨 뭐 면역 억제제 같은 것 때문에 아니면은 뭐 이런 괴사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이런 경우 쓰는 경우도 있어요. 술 많이 먹으신 분들 골괴사 때문에 수술하기도 하고요. 자, 맨발 걷기 효능에 대해서 제가 제가 존경하고 제일 친한 형이 이제 그, 그 교육감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맨발 걷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 거의 전도사예요. 근데 저는 그 형하고 걸을 때 그 형은 맨발 걷고요. 저는 꼭 운동화 신고 걷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쓴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맨발 걷기를 하는 곳이 이런 돌밭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황토길이나 뭐 이렇게 진흙 같은 이런 좀 흙으로 돼 있는 부드러운 흙이 있는 데에서 맨발 걷기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압 효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는 인정합니다. 다만
거기서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파상풍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기 때부터 저쪽 아프리카에서 크셔 가지고 신발을 안 신고 다녔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을 걷다 보면 우리 발 뒤꿈치의 피부는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족보하시는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항상 뭐 얘기하냐면 우리 계란판 있잖아요. 계란판 이렇게 쌓아 놓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진피가 이 지방층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 몸에 충격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거가 우리 몸은 너무도 운동화나 이렇게 신발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가 또 가해져서 근막염 같은 것들이 족저근막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효능에 대해서는 인정. 그러나 이런 감염의 문제, 상처가 나서 감염의 문제나 아니면 그런 가능성들 때문에 저는 그냥 운동화 신고,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면역이 약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운동화 신고 운동하라고 저는 권유하는 편입니다. 저거는 어느 것이 옳은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저번에 비욘디 방송 보니 하루에 1만 보 걷는 게 관절 건강에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걸으라고 하시네요. 관절을 아끼는 운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달리기는 건강에 나쁜가요? 저는요, 1만 보 아니라 자기가 걸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무리를 하면서까지, 노동이면서까지 하는 거는 반대예요. 내가 지금 너무 무릎이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나는 더 걷겠다? 요거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프지 않다. 나는 심지어 2만 보를 걸었는데도 안 아프네? 그럼 저는 2만 보 걸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현대인들이 운동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더 많지는 경우에는 흔치는 않습니다. 일부에서 마라톤 하시고 뭐 울트라 마라톤 하시고 이런 분들은 있는데 아주 일부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걷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지만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계단으로 다니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운동화 신으시라, 평지 걸으시라. 자기가 걷는 속도보다 1.2배나 1.5배 정도 좀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라. 라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달리기는 이론적으로는요, 우리가 걸을 때 체중의 5배 정도에서 5배 정도 실린다고 그래요. 그 연구에 따라 틀리지만 뛰는 거는 한 10배 정도 되게 됩니다. 7배에서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충격이 가해져서 그렇게 좋은 거냐 그러면은 좀 다칠 위험성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걷는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문화 차이인가 봐요. 제가 그 하버드에 있었을 때 저 보스턴에서 1년 한 13개월 정도 있었는데 거기는 할아버지도 뛰고 애들도 뛰고 그 몸 관리하는 젊은 남녀들도 다 뛰어요. 그러니까 걷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진짜 산책은 산책이에요.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걷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 그런 데 가면은 막 이리고 걸으시는 분들이 이거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운동 꼭 하라고 권유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무릎에서 소리 나는 거 어디 갔어요? 가끔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뚜둑 소리가 나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걱정이 돼서요. 자, 무릎의 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2번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통증이 없는 소리는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무릎을 지나가고 있는 힘줄이나 그런 것들이 뼈를 이렇게 탁 뒷다투처럼 튕겨서 나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소리는 무시하시라. 다만 움직일 때 통증이 있는 소리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쪼그려 앉는데 뚝 한 다음에 또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걸어가다 뚝 한 다음에 아파서 움직이지. 이거는 인대나 아니면 특히 연골, 반월상 연골, 우리 도가니 뒷부분이 붙어 있는 부분이 뜯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통증이 있는 소리는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의사 선생님, 통증이 있는 소리는 의사 선생님, 통증이 없는 소리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압 슬리퍼는요, 다리 혈액순환에 진짜 도움이 되나요? 저는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압까지는 뭐 제가 한의사가 아니라서 한의사 선생님이 아니라서 설명드리긴 곤란할 것 같지만 우리가 동시에 압력이 가해지는 것보다는 부분이 가해지면 그거는 자극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갖다가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그거는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리발을 써서 발목이 아픈 것 같다. 아까 수영 얘기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래에서 많이 하는 거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것도 상처만 안 나는 게 중요합니다. 해운대가 아니면 맨발 걷기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50분이 다 돼 가서 다음 분한테 넘겨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음 강의는요. 어 10월 28일 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보통 매달 네 번째 주 월요일 날 제가 강의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의 궁금증. 왜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도 아직 아픈가요? 뭐 그러니까 환자들은 다 인공관절 수술하면 그다음 날부터 안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주 짜잘짜잘하게 왜 아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